자, 2024년 후반기 경체 군무 면접 설명회 첫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해군, 해병, 공군이 모두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죠, 이제? 육군만 남았어요, 육군. 그래서 육군 위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약 60분 정도는 이 면접에 대해서 경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이 60분 동안 경체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끝나고 나면 군무원 면접 질의응답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주제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다. 이제 PT 면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한 4, 50분 정도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는 이런 주제가 나오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특별히 오늘 원래는 이제 유료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또 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오늘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까지 한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한국말 다 할 줄 아시죠? 네. 다 이해하실 거 생각하고 좀 더우시면 외투를 벗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네이버에서 벌써 절판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오기 전에,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군무원 면접이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제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유책이 좀 몇 권이 있어요. 제가 받아놓은 책이. 그래서 저는 몇 권이 있어서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군, 부사관, 장교, 군무원만 해오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경찰, 소방은 저희는 하지 않고 오직 이 군에 대한 것만 계속 하고 있어서 18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전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지점을 계속 늘려서 12개 지점까지 늘렸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학원계도 어렵습니다. 특히 부사관 장교 충원율이 잘 아시겠지만 부사관 충원율이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선택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고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평가됐을 때 들어갈 돈을 벌겠죠. 지금 저는 17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현상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내리시고 반대편에 약 50평 되는데 거기 한 200석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강의실이었어요. 원래 이제 거기서 주로 했었는데 많이 시대가 변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반대쪽은 다 자습실로 만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수이시지만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재작년이네 벌써 2023년 9월 1일자로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그 임용을 받아서, 원래 이제 겸직금지입니다. 겸직금지인데 학교에서 허락을 하면 대신 수익은 못 받아요, 학원에서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만든 학원이기 때문에 일은 놓을 수가 없어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원에서는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은 할 수 있는 걸 허락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교육에서는 가장 많은 군 인력을 양성하지 않았는가라고 자부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체 면접에 대한 실시 방법인데 다 아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서류 전형, 보통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통과를 하셨을 겁니다. 군 경력으로 통과하시든 민간 경력으로 통과하시든 자격증으로 통과하시든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셔서 모두 서류 통과가 되셨을 거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공채 면접과 경채 면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둘 다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경채는 사실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블라인드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스펙은 볼 수 없지만 직무기술서를 써서 내셨죠. 이력서 간단하게 내셨잖아요. 요 2개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국은 전반기에는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외부 교육 전문가가 와서, 면접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교수님들이겠죠, 뭘 물어보냐면 필기시험 때 공부했던 내용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는 팩트입니다. 필기시험에 대해 공부했던 것들, 각자 직렬에 맞는 시험 과목. 후반기 경체에서는 이게 없느냐? 없진 않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비율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안 봤다라는 것을 면접관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군수 분야에 대해서 1종부터 10종까지 얘기해봐라. 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군 출신은 알 수 있지만 민간인 출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를 보고 질문하냐? 직무기술서에 보고 군수과장을 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1종부터 10종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경영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슬로우에 대한 원칙을 물어본다든지 맥그리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는 공채에는 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채에는 많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경영학, 행정학 또는 뭐 시설 분야가 됐든 여러 분야에 필기책을 보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를 모른다고 시험을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반적인 질문들하고 여기에 보여드렸던 이 직무기술서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력상 여기서 질문할 것들을 뽑아봐야 된다는 거죠.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겠죠. 그 부분 잘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경채에서 가장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박사를 공부해서 학위로 서류 통과가 되고 요번에 7급을 보려고 한다. 행정 7급을 보려고 한다. 면접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를 했으니까 저 꼭 뽑아주십시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별로 없겠죠. 아니 왜?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다 한 친구가 왜 일로 올까? 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대에 들어와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 자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 잘한다라는 자랑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의지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면직률 몇 프로죠? 군법 면직률? 1년 이내의 면직률이 32%입니다. 국방부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년 이내의 면직 비율이 32%.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100명을 뽑았는데 1년 안에 32명이 그만둡니까? 이거 뭔가 심각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질문도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에 다 들어갑니다. 왜 면직률이 심한데 왜 지원했습니까? 국가직 공무원이었는데 국가직 왜 그만두시고 왜 군무원으로 오려고 하시는 거죠? 두산중공업 잘 다니고 계신데 왜 군무원으로 전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면직률 높은데. 왜 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 좀 기억을 한 번씩 해보시고 오히려 자기 자랑식의 면접은 면접관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딱 두 가지죠. 할 수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진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의지. 의지가 있다는 것은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다. 요거를 꼭 좀 어필을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면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경우 1월 22일 날 면접 일자가 확정이 되죠. 2월 3일부터 27일 사이에 확정이 됩니다. 요거는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다 아시겠죠? 인재선발센터 이름이 바뀌었는데 계룡대 이정분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 시험 절차는 서류 통과가 되셨으면은 이건 이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신원조회 지금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방첩사령부에 접수하셨죠?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신원조회가 막 일어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신원에 문제가 있다면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죄 사실과 개인 신용 정보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 원아웃이라고 해서 성에 관련된 부분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원아웃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시면 면접 날짜가 22일 날 나올 거고 면접 날에 맞춰서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앉아 있을 겁니다. 보통 3명이 앉아 있을 거고 3명의 면접관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압박 면접을 질문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접 시간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예요. 전반기에 있는 공채 면접은 10분에 끝납니다. 종이 울립니다. 종. 10분이 딱 되면 종이 울려서 바로 나가야 돼요. 왜? 형평성이 맞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5분,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종이 울리는데 후반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편해요. 종은 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보통 발표 주제를 먼저 하고요. 먼저 발표 주제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착석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10분 정도 면접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정도 동일한 면접관에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체검사 보는 거죠. 신체검사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의원급에 가셔서 전화한 다음에 공무원 신체검사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컨디션 좋을 때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날짜까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여성분들은 좀 피로하셔가지고 약간 빈혈 이런 것 때문에 간 수치나 빈혈 수치로 인해서 재검 뜨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주셔야 돼요. 6개월 이내 걸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 좋으시면 면접 끝나자마자 아, 난 합격했구나 생각이 되시면 미리 받아주시면 되고 비용은 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와요. 왜 미리 받아두라고 하냐면 이거를 내는 기간이 약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틀 걸리는데 3일 걸리는데 병원을 가서 2, 3일 후에 받았는데 재검이 떴어요. 그럼 또 받아야 돼요. 바로 이 기간 안에. 이게 참 시간 잡기가 어렵습니다. 못 내면 떨어지는 거니까 가급적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종 발표가 나면 4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공부하시는 거죠. 자, 면접은 신원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신원에 문제가 있다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면접관은 법적으로 2인에서 5인입니다. 하지만 2인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50% 이상 과락을 주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명만 과락을 줘도 떨어지죠. 그래서 최소 3인이 봅니다. 공무원 인사법에는 2인에서 5인으로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보통은 3인일 가능성이 높다. 5급 이상은 5명인 것까지도 제가 봤어요. 5급 이상은.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은 없기 때문에 3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력기록표와 이력서 등을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자기소개서는 보고 질문 하나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방첩사령부에 내신 거고 이런 면접은 인사사령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시스템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의미 없다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해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첫 질문이 뭘까요? 자, 홍길동 씨 자기소개해보세요. 여기 있죠. 지원동기 얘기해보겠죠. 여기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중간인상이 중요할까요? 끝인상이 중요할까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처음 질문이 대부분은 자기소개하고 지원동기겠죠. 이거를 따로따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하세요. 같이. 약 1분 정도. 1분 정도 내에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분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A4용지로 치면 10줄에서 13줄 정도의 10포인트로 놓고 한 10줄에서 13줄 정도를 준비하시면 딱 1분 정도가 나옵니다.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말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MZ세대들. 물론 면접관 아저씨들은 기성세대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특징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는 걸. 답을 다 아시네요, 지금. 답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액션이 중요해요? 리액션이 중요해요? 리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면접관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할 겁니다. 또 한 명이 아니에요. 3명이에요. 3명이 약 10분 정도 압박 면접을 할 때 3명이
나까지 4명이잖아요. 4명이 10분 동안 압박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아저씨들의 질문. 아저씨들이 질문이 취미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서두를 막 깔죠, 계속. 서두를 깔고 마지막에 하나의 팩트를 질문할 건데 리액션을 잘 해줘요. 지금처럼 고개를 계속 끄덕여준다든지 질문하는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고 호응해 주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알겠죠? 꼭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평정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죠. 이 5가지. 제가 준비하라고 한 건 뭘 준비하라는 거냐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모두 몇 점씩이에요? 모두 5점씩이에요. 모두 5점씩이고 몇 점 만점이에요? 25점 만점이에요. 면접이 그렇습니다. 발표 면접은 점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제 발표하는 건 점수가 없어요. 그거는. 별도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5가지 평정 요소를 수미양가로 해가지고 그냥 느낌상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외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면접관들은 전문 면접관일까요? 아니면 그냥 실무에 있는데 전화 와서 면접 보라고 해서 보는 사람일까요? 후자겠죠? 전문 면접관이 아니에요. 전문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 어색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날 때 상당한 어색한 분위기인 것처럼 면접관은 어색해요. 엄청 어색하니까 면접관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피면접생은 긴장돼요. 어색한 사람과 긴장한 사람이 만나면 마치 소개팅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의 채점 점수가, 면접관의 채점 점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보려고 하지만 어색하기 때문에 채점을 잘 못해요. 뭐를 가지고 정신자세, 뭐를 가지고 응용능력, 뭐를 가지고 의사표현, 무엇을 가지고 창의력, 무엇을 가지고 준법, 도덕, 성실을 평가할 거예요. 물어볼까요? 자, 군무원 정신자세 평가할 거니까 본인 정신자세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수음이한가 채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어떤 질문이든 간에 질문을 하고 면접관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것까지 다 좋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를 망치면 다른 것까지 다 망칠 수 있어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첫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꾸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쓰면 됩니다. 이 단어들을. 자, 창의력을 알 수 있나요? 면접이라는 이 10분 동안에 선생님의 창의력에 대해서 면접관 아저씨 3분이 평가할 건데 어떻게 알아요?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혹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실패해본 경험이 있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창의력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꼭 창의력이랑 직접 연결되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내가 답변을 할 때 저는 학창시절에 창의력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창의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아예 직접적으로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 창의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면접관이 나중에 평가할 때 이 친구 창의력이 아까 좋았다고 했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면접을 우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처럼 막 1박 2일 면접 보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보이거든요, 행동으로.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압박 질문이 10분이니까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보여줘야죠.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개근상을 받았고 굉장히 도덕적인 학생이었고 리더십이 강한 학생이었다. 직접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주변으로부터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차질 없이 꾸준히 잘 수행하겠다. 성실성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가급적이면.
알겠죠? 똑같은 단어라도 이게 아예 해답이에요, 해답. 모범 답안을 읽어두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급적 답변을 쓰실 때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5, 4, 3, 1로 평가하고 25점 만점이고요. 과락 기준은 총 3개입니다. 총점이 15점 미만인 경우. 미만이니까 15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모두 3333을 받으면 15점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면접관 과반수가 1개를 1점을 준 경우. 그러니까 2명이 아닌 이유는 알겠죠. 2명 중에 1명만 가려주면 떨어지는 거니까 3명을 주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가려주면 떨어집니다. 1명이 2개 이상이 가려줄 경우 역시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는 면접관은 뭐를 적어야 돼요? 사유를 적어야 돼요. 왜 사유를 적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앉으세요. 네. 자, 오른쪽에 앉으시죠. 선생님, 카메라 있으니까 오른쪽에. 네. 사유를 적는 이유가 뭘까요? 면접 점수는 공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면접 점수는 아예 법적으로 점수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점수가 공개가 안 되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아, 나 면접 진짜 잘 봤는데 아, 내 친구는 나보다 말도 못하고 근데 얘는 붙이고 왜 난 떨어졌을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점수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수 공개 청구를 하면 면접 점수를 알려줘야 돼요. 면접 점수를 공개를 했을 때 면접관 3명이 예를 들어서 이 2명은 나에게 23점을 줬는데 이분이 나를 가르쳐가지고 2개를 떨어졌다? 그럼 이분의 사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왜 남들은 23점으로 고수점 줬는데 왜 이걸 줬는지 사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면접관들은 가급적 과락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준다라는 거죠. 공무원들의 최고의 좋은 거는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과락을 줘서 이 사람의 인생을 과락으로, 나락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과락은 안 줍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요. 거의 과락을 안 준다면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양가 주면 과락으로 15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아시겠죠? 안 줘요. 기본 점수를 몇 점을 줘요? 우를 주는 겁니다. 우. 기본 점수 우를 주고 아, 이 친구 좀 뭔가 말도 잘하고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다? 그러면 수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했다? 우를 주는 거고. 한두 개 정도 말도 못하고 질문했는데 좀 가만히 있고 좀 버벅였다? 미를 주는 거고. 이 사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를. 그러니까 결국은 1점부터 25점까지의 이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15점부터 25점의 편차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하는지는 직렬마다 그 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모든 5가지 항목을 수를 주는 면접관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면접관이 미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조금 잘하면 2, 3개 항목의 수를 주고 나머지 우를 줘요. 그러면 23점 정도에서 조금 못했다면 한 17점 정도, 이 정도 갭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만이라도 실수해서 20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힘들어져요. 그 면접이.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실수는 단점을 보이지 마시라는 거죠. 면접관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저 어려서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면접관이 편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습니다. 가져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단점을 드러내서 나를 미 쪽으로 보내지 마시라는 거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핵심이 바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단점을 보이지 말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을 할 수 있고 면직 안 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의지. 할 수 있는 거와 의지. 그러면 아마 잘 맞아야 23점일 겁니다. 물론 모든 면접관이 저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면접관이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표는
25점이 아니다. 25점을 다 맞으려고 무리수를 던지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으니 23점 정도, 한 두세 개 항목 정도를 수를 맞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단어를 뭘 써야 돼요? 창의력, 논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성실하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두세 개 정도를 수를 맞으면 좋습니다. 면접 평균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음이한가를 체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면접관들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에서 5가지 중에 몇 점을 부여할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5가지 평정 요소에서 보통 양과 간은 잘 안 주고 수음이 중에 보통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관인데 누구로 배치되느냐? 아마 예상컨대 군인, 보통 요즘은 대령 출신은 잘 안 갑니다. 대령 출신 면접 잘 안 가고 보통 이제 중령 출신이나 소령 출신 분이 면접관으로 많이 오죠. 한 분이 오실 거고, 그리고 군무원이 한 분 오실 거예요. 군무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면접관이 누군지는 이제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가 한 명입니다. 외부 인사. 외부 인사는 누가 제일 만만할까요? 교수가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담당 분야나 아니면 관련된 학문을 가진 외부 교수가 올 거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교수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군인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군무원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다 잘 보여야 되지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민간의 기업체에서는 면접을 잘 안 가지만 저는 군무원 면접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체국, 우정직, 그리고 뭐 계리직 이런 데 면접을 가거든요. 연락이 오면 가는데 가면 저희 학과 교수님, 저는 군사학과니까 많이 면접을 가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해서 안 가지만 항상 3명이 면접이 딱 끝나면요. 상의 시간이 있어요. 이분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친구 면접 보고 나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나간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대부분 면접 조장이에요. 군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말을 꺼내요. 이 친구 상당히 괜찮은데 상당히 일을 잘할 것 같은 친구군요.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교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 더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사실 군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낼까요? 잘 안 꺼내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이 군인이 먼저 말을 꺼내고 이분이 말 한마디를 하고 채점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 채점하는 시간에 바로 이분들끼리 상의한 공통적인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첫 마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잘 보이시고 그럼 이분에게 잘 보이려면 이분만 쳐다보고 면접을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알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나씩 교육을 해 받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니까 25점부터 15점 사이에 점수를 일반적으로 평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응시표 갖고 가시고 신문지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볼펜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볼펜 잘 쓰여지는 걸 갖고 가세요. 거기서 제공을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써지는 거 그런 거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PT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주제를 줘요. 그리고 작성하는 실이 따로 있어요. 작성하는 실에 들어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용을. 올해 해군에서 나왔던, 해병에서 나왔던 질문. 이따가 PT 발표를 하겠지만 올해 나왔던 여러 주제 중에 많이 나온 게 이슈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공에 대해서는 주제 발표 안 합니다. 전공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슈되는 것들. 그래서 뭐가 올해 많이 나왔냐? 시니어들의 재입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봐라가 올해 24년도 작년 12월 달에 나온 기출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재입대 문제. 그걸 이따가 한번 제가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쓸 거예요?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데이터를 줬어요. 기사 자료들을 줬어요. 기사 자료들. 그래서 기사 자료들을 주고 참고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에 들어가서 약 20-30분 정도 펜을 갖고 종이에다가 쭉 쓰시는 거예요. 쭉 쓰고
쓰고 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읽어도 됩니다. 보고 읽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쓰신 이 내용은 면접관이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요? 초기에는 안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갖고 있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면 아직 육군이 이제 이 면접에 대해 정확히 발표가 안 났지만 타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복사를 해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면접위원장에게 주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읽어요. 이번 혹시 해군은 어떠셨습니까? 해군? 아, 국방부셨나요? 아, 면접을 안 가셨어요? 시험을, 알겠습니다. 네네. 국방부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사를 해서 면접위원장에게 내가 쓴 페이퍼를 주고 한 장은 내가 갖고 보고 읽어도 됐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올해. 네. 국방부 시험 보신 분 있어요? 해군이나 해병? 다 없어요. 다 육군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올해는 이 기사 자료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자료를 제공한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공부를 하신 분에게는 단점이고 공부를 안 한 분들에게는 장점이 되겠죠. 쓸 내용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기사 자료 보고 그대로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 주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이 설명회가 끝나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를 몇 분 이내에 하게 되냐면 법적으로 5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 근데 5분간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양이. 힘들어요. 보통은 몇 분 하냐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2분밖에 안 해요. 보통은. 그래서 1, 2분밖에 안 하는데 저는 3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분.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하냐면 A4용지가 있다면 이 A4용지에 뭐 글씨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페이지 정도는 꽉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너무 짧아버리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요 한 페이지 정도. 좀 많으면 이 뒷페이지까지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많이 쓴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은 3분 넘어가지 않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군무원 보수 체계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 현역 군인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군무원 보수는 우리가 보다 이제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특정직 공무원에게 기본 본목을 얼마 줘라 라고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특정직 공무원의 기본 본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직종별 11개의 봉급표가 있는데 다 동일하게 받는다. 모든 특정직 공무원은. 거기에 우리 군무원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수당 등 18개의 수당이 있습니다. 군무원이 좀